경호원, 저 사람 당장 퇴장시키세요. 진행자 한영탁의 목소리가 서울예술문화관 메인홀 전체에 울려 퍼졌다. 순간 주변에 있던 사람들 사이에서 대체 무슨 일이야? 하는 웅성거림이 시작되었다. 그가 손으로 가리킨 쪽에는 허리를 살짝 굽혀 무대 뒤편에서 서류를 찾고 있던 관계자 한 명이 얼떨결에 얼어붙은 차에 서 있었다. 저기, 죄송한데, 제가 뭐 잘못이라도 했습니까? 그 관계자는 뒤늦게 고개를 들어 당황한 얼굴로 물었다. 한영탁은 눈살을 찌푸린 채 다시 소리쳤다. 정말 못 알아들으시겠어요? 여기 함부로 출입하시면 안 됩니다. 누군지 증명할 신분증 없으면 바로 나가세요. 잠깐만요. 저는 오늘 발표 자료를 챙기러 잠시 무대로 올라왔을 뿐인데 진행 안내를 제대로 못 받아서 그는 말을 이으려 했지만 한영탁은 대답할 여지를 주지 않았다. 여기는 매우 중요한 아트 심포지엄 준비 현장이니 철저한 사전 통제가 필요한 공간이라고요. 신분을 밝히지 못하면 이유 불문하고 모셔나가야 합니. 경호원, 이 장면을 지켜보던 관람객 중 한 명이 친구를 쿡 찔렀다. 야, 저거 봤어? 저분은 분명 스태프 같은데 저렇게 함부로 내쫓으라니. 무대 준비하다가 잠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잖아? 주변 또 다른 사람이 중얼거렸다. 이건 좀 너무한데. 아무리 행사 준비가 엄격하다 해도 예술 행사라면서 이렇게 사람을 대하는 게 옳은 건가? 홀안은 점점 어색한 공기가 감돌았다. 모두들 중요 인사들이 모인 서울국제예술 심포지엄이라 긴장감이 높았지만 지금의 상황은 그 기준을 훌쩍 넘어서고 있었다. 한편 객석 뒷줄에서 몸을 숙여 조용히 들어온 사람들 가운데 축구선수 손흥민이 있었다. 그는 흰색 재킷에 검은색 바지를 입고 수수한 차림으로 이곳에 초청받았지만 행사 관계자들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는지 제대로 안내해 주지 않았다. 스스로 자리를 찾아 조용히 앉아 있던 중 뜨거운 시선이 자신에게는 전혀 주어지지 않는 상황을 묘하게 느끼고 있었다. 그때 머뭇거리던 경호원이 주춤거리며 관계자에게 다가갔다. 저 정말 물러가셔야 할 것 같습 진행자님 말씀이 거부할 수 없는 짓이라서요. 하지만 저도 명찰이 있고 담당 임원분께 보고받은 대로 그냥 나가라니까. 한영탁은 강경하게 끼어들었다. 공식 확인이 안 된 사람은 즉시 퇴장. 이게 원칙입니다. 관중석 구석 자리에서 그 광경을 보고 있던 몇몇 참석자들이 서로 수군거렸다. 심포지엄 수준이 이 정도야? 포스터엔 대단한 명사들이 온다고 하더니 정작 진행 태도는 엉망이네. 그래도 혹시 몰라. 저 진행자가 행사 전체를 책임지고 있다니까. 말 안 듣다가는 진짜 불이익 당할 수도 있겠어. 뭔가 이상해. 이번 행사 주최 측이 공지했던 내용과는 전혀 다르잖아. 원래는 자유로운 분위기라고 들었는데. 홀, 아니 갑자기 조용해지자 누군가는 스마트폰을 꺼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거 영상 찍어서 SNS에 올리는 게 좋을까? 이거 분명 문제 될 것 같은데. 아직은 지켜보자. 상황이 더 심각해지면 그때 우리라도 나서야지. 이 대화를 옆에서 듣던 다른 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계속 지켜보자.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도 부당하게 대하는지. 아무리 보안이 중요하다지만 이렇게 무례할 필요는 없잖아. 그때 무대 뒤쪽에서 또 다른 스태프가 나타나 급히 달려왔다. 저기 한영탁 진행자님, 저분은 제 동료임니 지금 기획 자료를 찾으러 백스테이지로 잠깐 들어간 것뿐입니다. 하지만 이미 상황이 삐걱거리기 시작한 이후라 한영탁은 쉽게 태도를 누그러뜨릴 기색이 없었다. 동료? 동료면 어때요? 사전에 허가받지 못한 동선 이동은 규정 위반입니? 내가 여기 행사 책임을 맡은 총괄 MC이자 기획운영본부 자문역이니 내가 하는 말이 곧 규정입니다. 광액석 곳곳에서 도대체 무슨 규정이 저렇게 엄격하대? 아트 심포지엄이라더니 군대식이네 같은 불만 섞인 말이 흘러나왔다. 어색한 정적이 다시 금방 찾아오자 한영탁은 마이크를 잡고 크게 선언했다. 자, 조금 전에 불미스러운 충돌이 있었지만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서울국제예술 심포지엄의 시작을 알리겠습. 오늘은 특별 초청 패널들께서 다양한 예술 분야의 융합과 미래에 대해 토론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는 삐딱하게 서서 종이를 한 장 들춰봤다.
먼저 자랑스러운 우리 국내 예술계 거장 조미연 화백님 모셨습니다. 이어서 세계적인 조각가로 이름을 알린 도연탁 교수님, 패션 디자이너로서 K-패션을 대표하는 이윤정 대표님, 그리고 잠시 멈칫한 뒤 쭉 펼쳐진 명단을 다시 훑어보았다. 그리고 오늘 또 한 분이 오셨다고는 되어 있네요. 옆에 서 있던 스태프가 재빨리 속삭였다. 손흥민님 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영탁은 대수롭지 않게 잠시 뒤에 오시겠죠. 자리에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 이제 시작하죠. 하고는 다음 순서로 넘어갔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사람들 중 몇몇이 놀라서 휘파람을 불었다. 뭐야? 손흥민 선수가 방금 온다고 들었는데 왜 소개를 대충 넘어가는 거지? 손흥민은 객석 뒤편에서 그 말을 그대로 들으면서도 미묘한 미소만 지을 뿐이었다. 아직 도착 안 한 줄로 아는 모양이네. 뭐, 나야 뭐, 하고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를 알아본 일부 관객이 조심스레 다가와 물었다. 실례합니다. 혹시 축구선수 손흥민 맞으시죠? 여기 계신 건가요? 손흥민은 재킷 깃을 살짝 만지작거리며 작게 웃었다. 네, 맞아요. 저도 오늘 패널로 초청받아서 왔는데 무대에 올라갈 순서가 뒤쪽이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진행자님이 아까 제대로 소개도 안 하던데 혹시 섭외 문제라도 있나요? 아마 행사 측에서 미리 공지를 못 받았거나 준비가 덜 된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 저는 곧 나가서 제 얘기 전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도 좀 황당하네요. 이렇게 유명한 분을. 손흥민은 짧게 숨을 고르고 행사장 앞쪽에서 오가는 논란을 조용히 지켜봤다. 이번 심포지엄은 예술과 스포츠가 협력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취지로 기획된 자리였다. 그런데 정작 기획 단계에서부터 본인은 공예나 조형미술 전문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행사 관계자들에게 몇 번씩 정말 패널로 적합하신가요? 같은 질문을 받아왔던 기억이 생생했다. 그 사이 무대에서는 각 분야 예술가들의 토론이 시작되었다. 마이크를 잡은 조미연 화백이 말했다. 예술이란 결국 표현의 자유와 소통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요즘 사회 분위기를 보면 문화와 예술이 점점 더 대중성과 시장성에만 치우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우려됩니다. 도연탁 교수도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동의합니 대중적 관심이 예술 발전에 활력을 주기도 하지만 너무 상업적 논리에만 몰두하면 본질적인 창작의 가치를 잃어버릴 수도 있죠. 이윤정 대표가 곧바로 의견을 이었다. 하지만 대중의 관심 없이 예술이 지속될 수 있을까요? 후원이나 자본이 전혀 없다면 예술가들은 생존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봅니 시대에 맞춰 변해야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들의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무대 아래쪽에선 다른 스태프들이 분주히 움직이며 뒤늦게 예술가들의 작품 전시와 안내 데스크 정리를 마무리하고 있었다. 방금 전 쫓겨날 뻔했던 스태프는 매우 불편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서 서류를 펼쳐보고 있었다. 그러자 한영탁은 다시 한번 마이크를 잡았다. 죄송합니다만 무대 앞에서 서류 정리하는 분 빨리 정리하고 나가주세. 지금 패널 분들의 토론이 한창이니 여러분은 조용히 청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몇몇 관객이 작게 웃었다. 저 진행자 너무 독단적이야. 아예 행사 전체를 자기 기분대로 이끌어가는데 행사 명성에 먹칠하는 건 아닐지 모르겠어. 토론이 중반에 접어들 무렵 한영탁이 다시 손에 든 메모를 확인하다가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아, 맞다. 이제 특별 초청 패널로 예정됐던 축구 선수 손흥민 씨. 혹시 아직 안 오셨나요? 행사장 뒤편에 있던 손흥민이 조용히 일어나 걸어 나왔다. 참석자들 중 상당수는 그를 보자마자 반가워하면서도 놀라워했다. 어, 저기 계셨네. 정말 직접 오셨구나. 손흥민은 미소 지으며 무대로 향했다. 행사 관계자들이 뒤늦게 사태 파악을 했는지 급히 안내를 하려 달려오며 작게 인사했다. 손 선수님, 죄송합니 제대로 안내를 못 드려서. 괜찮습, 자리를 찾는 것쯤은 혼자 할 수도 있죠. 그는 부드럽게 응대했다. 무대 위로 오르자 한영탁이 뒤늦게 반갑다는 듯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손흥민 씨, 반갑습. 오늘 사실 스포츠 분야와 예술의 협업 가능성에 대해 말씀을 듣고자 모셨는데 아까 입장 때 안내가 조금 미흡했나 봅니? 뭐 어쩔 수 없죠. 자,
일단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흥민은 마이크를 건네받고 잠시 주변을 둘러보았다. 안녕하세요, 손흥민님니. 원래 저는 축구 선수이지만 사실 예술 분야에 관심이 없던 건 아닙니. 제게는 축구도 일종의 예술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몸의 움직임, 전략, 팀워크 같은 게 마치 공연처럼 하나로 어우러진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러나 관중들 다수의 환영과 달리 한영탁의 태도는 미온적이었다. 그는 마이크를 옆에 두고 손흥민의 발언을 듣는 둥 많은 둥, 토론을 이어가던 화백과 교수 쪽을 번갈아 바라봤다. 그때 객석 한쪽에서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소개가 저렇게 끝이야. 그냥 스포츠 분야에 관심이 있다 정도로 던져버리네. 그러게, 제대로 된 경력 소개나 어떻게 여기 초청됐는지 같은 맥락을 전혀 말 안 해주는군. 손 선수가 유명하긴 하지만 공식 석상에서의 예우라는 게 있는데 말이야. 잠시 후 다른 패널들이 손흥민에게 추가 질문을 던졌다. 조미연 화백. 손 선수님께서는 축구뿐 아니라 예술 전시나 문화 행사에도 참여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실제로 어떤 경험을 하셨나요? 손흥민은 런던에서 뮤지컬이나 전시회 보러 가는 걸 좋아했습. 팀 동료들과 함께 전시회를 찾곤 했고요. 해외에서 한국 문화 행사들이 열릴 때면 후원이나 홍보에도 관심이 있었죠. 이런 기회를 통해 더 많은 분들에게 문화예술과 스포츠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고 싶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도연탁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세계적인 선수가 생각하는 예술적 관점이 궁금했는데 상당히 흥미롭군요. 축구가 공연 예술과 비슷하다는 언급이 참 인상적이니 제가 봐도 야외 경기장이 하나의 거대한 무대가 되고 선수들이 그 무대를 채우는 배우처럼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광액들은 점차 손흥민의 이야기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때 한영탁이 갑자기 말을 끊었다. 자, 조습손 선수님 얘기도 잘 들었습니다만 사실 오늘 심포지엄의 주제는 회화, 조각, 패션 같은 순수 예술과 그 융합을 논하는 자리입니. 스포츠는 좀 생뚱맞을 수도 있으니 우리 진행 속도를 좀 맞춰볼까요? 그 말에 혼란이 다시 싸늘해졌다. 뒷줄에 있던 관객 한 명이 친구에게 작은 목소리로 불만을 표했다. 도대체 왜 불렀을까 싶네. 손흥민 선수를 그저 게스트 스타 정도로 생각하고 이벤트용으로 활용하려는 건가? 옆 사람도 공감했다. 참가자 입장에서 이런 대우라니. 조금 전에 보안 문제로 스태프 쫓아내려 한 것도 그렇고 진행 태도가 많이 거슬리네. 손흥민은 조용히 숨을 내쉬고 나서 부드럽게 마이크를 들었다. 사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확한 소개와 존중의 중요성입니. 예술도 스포츠도 많은 사람들의 열정이 모여 만들어지는 장르잖아요. 그런데 지금처럼 어떤 사람을 불러놓고 왜 불렀는지도 어떤 역할을 기대하는지도 제대로 안내해주지 않으면 초청받은 사람도 당황하고 듣는 분들도 목적을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가 천천히 무대를 바라보며 계속 말했다. 저는 지금 바로 그 소개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분야에서건 서로를 제대로 이해하고 존중하려면 우선은 서로를 정확히 소개하고 알아보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말에 도연탁 교수가 손뼉을 살짝 쳤다. 맞습. 그건 저희 예술계에서도 필요한 태도예요. 작가들을 불러놓고 작품에 대해 묻기 전에 그들이 어떤 배경에서 무슨 활동을 해왔는지 정확히 안내해주면 훨씬 이해가 빨라집니. 그런데 너무 당연한 걸 놓치는 경우가 많죠. 홀 여기저기서 흥미로워하는 목소리가 올라왔다. 역시 손 선수답다. 그냥 무시당한다고 넘어가지 않고 한 번의 핵심을 짚어주네. 방금 저 무대 위에 말이야말로 오늘 행사에서 가장 유익한 내용 아니야? 한영탁은 얼굴이 약간 굳었지만 억지 미소를 띠며 패널들 쪽을 돌아보았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 그럼 패널 토론을 좀 더 진행하죠. 이번엔 조미연 화백께서 현대 미술의 가치에 대한 의견을 마저 이어가 주시겠습니까? 그러나 분위기는 이미 한 차례 크게 바뀌었다. 손흥민이 전한 말 한마디에 사람들은 행사 전체의 진행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조미연 화백이 마이크를 잡았다. 글쎄요, 저는 지금 손 선수님 말씀이 더 궁금해졌는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매년 이런 심포지엄을 하면서 늘 토론해왔던 건 예술의 본질은 개방성과 소통이라는 겁니. 그런데 오늘 이곳에서 스태프에게조차 제대로 된 소통이 없었고
초청 연사분조차 충분히 존중받지 못하는 분위기가 감지됩니. 이게 과연 예술을 논하는 자리에 맞는 상황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그 말에 도연탁 교수와 이윤정 대표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객석에서 조용히 상황을 관망하던 경영진 쪽 인사들이 서로 귓속말을 나누기 시작했다. 아, 이거 꽤 심각한 이미지 타격이 있겠는데? 우리 스폰서들이 이걸 어떻게 볼지, 설마 이 정도로 대중의 반응이 즉시 터져 나올 줄이야. 결국 한영탁은 마지못해 마이크를 들고 작게 한숨을 쉬며 말했다. 여러분, 제가 혹시나 오해를 받았다면 미리 사과드립니. 하지만 제가 담당하는 영역이 행사 전반의 순조로운 진행이다 보니 보안 문제나 일정 관리 등을 염두에 두고 좀 엄격하게 요청드렸던 겁니 모든 게 행사 성공을 위한 의도였다는 점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러자 무대 바로 옆에 서 있던 방금까지 긴장에 떨던 스태프가 용기를 내어 말을 꺼냈다. 진행자님, 규정이 중요한 건 맞아요. 그런데 저희 내부적으로도 일정 공유가 제대로 안 돼서 일부 스태프가 무대 옆에 자료 찾으러 갔다가 쫓겨날 뻔 했잖아요. 그리고 손 선수님도 아까 전혀 소개 없이 행사장 뒤에 계셨죠. 이런 건 전부 사전에 우리가 준비하지 못한 탓 아닐까요? 그러자 한영탁은 시끄럽습. 일단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불참 가능성 있는 분들 명단이 제대로 전달 안 됐고 스태프 동선도 엉망으로 보고됐고 라며 어딘가 책임을 전가하려는 투로 말을 흘렸다. 관객들 중 몇 명이 고개를 내저었다. 뭔가 어색해. 왜 저렇게 자기 합리화만 하지? 그 광경을 보다 못한 몇몇 언론 기자들도 사진을 찍거나 영상 녹화를 시작했다. 기사 각도는 소통 부재가 드러난 국제예술 심포지엄 정도가 되겠군. 무대 위 패널들 사이에 묘한 기류가 감돌았다. 조미연 화백이 한영탁의 말을 잠시 지켜보다가 차분히 물었다. 그렇다면 오늘의 메인 주제인 예술과 타 분야의 융합 자체를 제대로 보여줄 수 없는 상황인데 진행자님께서는 어떻게 수습하실 생각이신가요? 한영탁은 마이크를 다시 꽉 쥐고 이마에 맺힌 땀을 닦으며 말했다. 수습이라니 지금 큰 문제가 생긴 건 아니잖아요. 약간의 의사소통 실수였고 다들 자리에 앉아 계시니까 이어가면 됩니. 보안 규정 때문에 잠시 언쟁이 있었던 건 사실 이런 대규모 행사에선 흔한 일이기도 하고요. 그러자 손흥민이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다. 흔한 일일 수도 있죠. 하지만 작은 실수도 반복되면 결국 큰 불만으로 이어집니. 특히나 사람을 초청해놓고 제대로 소개조차 안 하고 어쩔 수 없다고 넘어가는 태도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 제가 축구장에서도 크게 배운 게 동료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 역할을 존중하는 것이에요. 함께 뛰는 선수에게 패스를 내줄 땐 그 선수가 어떤 위치에 있고 뭘 잘하는지 명확히 파악해야 하듯이 이런 자리에서도 초청된 분이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는지 왜 왔는지를 존중해줘야죠. 그 말에 관객석이 일제히 반응했다. 술렁거리며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이 많았다. 맞아. 그거야말로 기본적인 예의지. 저 MC는 대체 뭘 위해 이렇게 권위만 부리는 걸까? 그러자 한영탁이 마이크를 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 선수님, 지금 저를 비난하시는 겁니까? 제가 무례했단 건가요? 전 분명 행사 순서를 지키고 작가분들과 참가자들에게 방해되지 않게 하려고 한 건데. 손흥민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비난이 아니라 개선 제안입니. 지금처럼 명확한 소개 없이 다음 분 나오시죠로 넘어가면 듣는 사람도 그냥 스쳐 지나가는 정보로만 생각하게 됩니. 예술 행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작가의 이름과 이력, 작품 세계를 짧게라도 소개하면 작품이 훨씬 깊이 있게 다가오잖아요. 그게 서로를 연결해주는 다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객석 곳곳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역시 손흥민, 말을 참 잘하네. 오늘 이 심포지엄에서 제일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 한영탁은 눈에 살짝 분노가 깃든 듯 했지만 온갖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자 결국 한 발 물러서는 듯 입술을 앙다물었다. 알겠습. 어쨌든 패널분들의 이야기가 더 중요하니 이건 일단락하고 토론을 계속 진행하겠습. 다들 괜찮으시죠? 그러나 토론 분위기는 이미 전환점을 맞았다. 조미연 화백도 곧바로 네, 저부터 제 이력을 짧게 소개하면 저는 25년간 한국화와 서양화를 넘나들며 새로운 조형 언어를 실험해 왔습. 이번에 참여한 전시는 하며 자발적으로 자기소개를 시작했고
다른 패널들도 자연스럽게 자신을 소개하고 서로 질문을 주고받기 시작했다. 그 사이 손흥민은 무대 옆으로 잠시 빠졌다. 행사장을 찾았던 사람들은 그가 거친 말이나 지적을 한 것도 아니었는데 말 몇 마디로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버린 걸 보고 놀라워했다. 대단하네. 그저 축구 스타라고만 생각했는데 어휘 선택이 정말 매끄럽고 예의도 바르잖아. 역시 해외 경험이 풍부해서인지 소통이 뭔지 아는 거지. 뒤편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던 한여름 행사 기획팀 소속 은 친구인 스태프에게 귓속말했다. 나 이거 꼼꼼히 기록해서 팀장님께 보고해야겠어. 오늘 있었던 문제점들을 다 정리해서 대책 회의를 잡아야지. 손 선수님이 지적한 부분 진짜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것 같아. 친구 스태프도 고개를 끄덕였다. 일단 내부 방침을 전부 다시 점검해야 할 거야. 스태프 교육, 초청 연사 관리, 소개 방식 전부 말이야. 행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뒤 잠시 휴식 시간이 주어졌다. 관람객들은 밖에 나가 차를 마시거나 로비에 전시된 작품들을 감상하기 시작했다. 그 와중에 아까 무대에서 곤욕을 치른 스태프가 손흥민 근처로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손 선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실 오늘 저도 보안 문제로 곤란을 겪었는데 손 선수님이 정확한 소개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나서 제게 따로 와서 미안하다고 해준 분들이 몇 분 있었거든요. 덕분에 조금 위안이 됐어요.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제가 뭔가 대단한 걸 한 건 아니에요, 그냥. 예전에 독일이나 잉글랜드에서 어떤 행사에 초청됐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저를 정말 친절히 세세하게 소개해 주던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소개를 잘해 주면 나도 편하고 듣는 사람들도 이해하기 좋구나 하고 느꼈어요. 여기서도 그 문화를 전하고 싶었죠. 네, 꼭 그런 문화가 자리 잡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또 다른 스태프가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손 선수님, 사실 아까 무대 위에서 행사 진행을 망친 것 같아서 죄송합니 저희가 제대로 못 챙겨드렸는데 진행자님도 조금 권위적인 면이 있으셔서 불편을 드린 점 사과드려요. 손흥민은 양손을 흔들어 보였다. 괜찮습 사람마다 성격도 다르고 업무 방식이 다른 거니까요. 다만 저는 이 자리가 예술과 스포츠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기회였으면 했는데 도리어 소통 부재 문제만 크게 부각된 게 아쉬워서요. 한편 로비 한쪽에서는 일부 관객이 어수선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이런 심포지엄이면 원래 흥미로운 토론과 발표가 이어져야 하는데 진행자 때문에 괜히 불편해졌어. 안 그래도 인터넷에 벌써 올라가고 있대. 손흥민 초청해놓고 소개도 제대로 안 한 서울국제예술심포지엄 이런 식으로. 진짜? 기자들도 사진 엄청 찍던데 파장이 크게 퍼질지도 몰라. 휴식 시간 10분이 지나자 무대가 다시 열렸고 패널들이 각자 자리를 잡았다. 관람객들도 점점 제자리로 돌아왔다. 이번에는 한영탁 대신 보조 MC가 마이크를 들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뒤어 있을 예술과 스포츠의 융합 토론 세션을 시작하겠습. 진행은 제가 맡을 예정이니 다들 편하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탁은 무대 한쪽 구석에 앉아 곤란한 표정으로 팔짱을 낀 채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휴대전화가 연신 울렸는데 아마 위에서 걸려오는 연락이거나 스폰서 측 문의인 듯했다. 그는 곧 전화를 받으며 작게 중얼거렸다. 아니,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상황이 이렇게까지 커질 일인가? 그 모습을 본 도연탁 교수가 작게 한숨을 쉬고 손흥민에게 다가왔다. 손 선수님, 저 진행자가 아마 곧 공식적으로 사과하든 무슨 식으로든 해명을 하든 할 것 같네요. 언론 기사로 나가면 행사 이미지가 확 망가질 테니 늦게라도 잡으려는 시도겠죠. 손흥민은 씁쓸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의도가 어쨌든 제대로 된 진심 어린 사과면 좋겠습. 혹시 저 말고도 다른 패널분이나 스태프들 중에 상처받으신 분이 있을 테니까요. 행사는 결국 사람들과 함께 만드는 거니까요. 곧이어 토론 세션이 시작되었고 보조 MC가 나지기 행사 목적을 설명했다. 오늘 예술과 스포츠의 융합 세션에서는 손흥민 선수님 그리고 발레 안무가로 활동 중이신 최민경 님이 함께 대화를 나누실 예정입니다. 마이크를 건네받은 최민경이 고개 숙여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발레와 현대무용 융합 공연을 주로 하는 안무가 최민경입니. 예술이라고 하면 전시나 그림, 조각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무대 예술도 큰 범주의 예술이에요. 그리고 저는 스포츠와 무용이 교집합이 많다고 느낍니. 예컨대 신체의 움직임을 극대화해 표현한다는 점에서요. 그래서 손 선수님 얘기를 들어보고 싶었어요. 손흥민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도 축구가 무용과 닮은 구석이 많다고 생각해요. 개인기나 전술 플레이는 몸짓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발레도 그렇고 모든 스포츠가 사실은 시각적인 퍼포먼스 측면이 강하니까요. 이들의 대화가 오가면서 관중들은 점점 몰입하기 시작했다. 오, 생각해보니 스포츠 경기도 일종의 공연 같은 면이 있어. 발레와 축구의 협업이라 신선한 아이디어다. 그 분위기를 지켜보던 이윤정 대표가 곁에서 손을 들고 말했다. 저도 패션 디자이너로서 선수들의 유니폼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요즘은 스포츠웨어가 일상 패션으로도 많이 쓰이잖아요. 기능성뿐 아니라 디자인적으로도 혁신이 일어나고 있고, 그게 예술 영역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흘러갔고, 청중들도 흥미롭게 집중했다. 그렇게 30분가량 이어지던 토론은 뜨거운 호응 속에 마무리되었다. 그런데 세션이 끝날 무렵 무대 뒤쪽에서 한영탁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표정은 사뭇 달라져 있었다. 이전의 거만한 태도 대신 뭔가 결심한 듯 어깨가 내려가 있고 눈빛도 한결 차분해 보였다. 그가 무대 중앙으로 다가오자 보조 MC가 긴장한 얼굴로 아, 진행자님,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라고 물었다. 그러자 한영탁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마이크를 받아 관객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여러분 잠시 제 발언 시간을 주시면 감사하겠습. 오늘 제가 행사 진행을 맡으면서 여러 가지로 불편을 드린 점이 있었던 것 같습. 특히 스태프님들께 지나치게 엄격하게 대했고 손흥민 선수님께도 충분한 예우를 못 해드렸습. 공적인 자리에서 정식으로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장내가 갑자기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정말 사과를 하는 건가? 하고 의아해하면서도 한편으론 놀라워했다. 사실 저는 이번 행사 책임자로서 모든 게 완벽하게 흘러가길 바랐습. 그러다 보니 사소한 문제 하나라도 용납이 안 됐고 규정을 우선시하려는 제 태도가 오히려 협업과 존중을 저해한 것 같습. 아트 심포지엄이라면 더 개방적이고 창의적인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데 말이죠. 제 잘못입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후 객석 어딘가에서 작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이어 점점 많은 이들이 공감과 안도 섞인 박수를 보냈다. 그리고 손 선수님께도 부디 사과드립니. 저희가 이렇게 대단한 분을 초청하고도 정작 왜 이 자리에 오셨는지조차 충분히 안내해 드리지 않고 형식적으로만 넘어가려 했습. 하지만 손 선수님께서 말씀하신 정확한 소개의 중요성이 이 자리를 더욱 의미 있게 만든다는 걸 깨달았습. 앞으로는 저희 조직위 전체가 이 부분을 개선하겠습니다. 손흥민은 맑은 눈빛으로 마이크를 받아들었다. 말씀 감사드려요.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 제게 정말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어떻게 바로잡느냐예요. 오늘 저도 행사에 참여하면서 많은 걸 느꼈습. 예술과 스포츠의 가교 역할을 하고 싶다는 저의 의지는 여전하고요. 다만 앞으로 이런 기회를 만들 때 서로가 조금 더 소통하고 준비한다면 훨씬 더 풍성한 자리가 될 거라 믿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객석 여기저기서 맞아, 정말 중요한 부분이야. 이제야 행사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는 느낌이네. 라며 환호가 터져 나왔다. 한영탁은 고개를 숙인 채 다시 한번 깊이 사과했다. 스태프분들, 패널분들, 관람객 여러분께도 사과드립니. 저도 앞으로는 완벽주의라는 명목으로 사람들을 위축시키기보다는 함께 호흡하는 진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 오늘 저에게 많은 걸 깨닫게 해주신 손 선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순간 무대 위와 객석 사이에 묵직했던 긴장감이 한결 가벼워졌다. 관람객들도 너그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패널들 역시 따뜻한 미소로 그를 바라봤다. 그러자 옆에서 지켜보던 조미연 화백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이게 바로 예술과 스포츠, 그리고 사람이 만나는 이유가 아닐까요? 서로 다른 분야일지라도 함께 소통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것.
결국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건 이런 인간적인 교류가 아닐까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고 도현탁 교수도 박수를 치며 화답했다. 오늘의 심포지엄이 또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미습 다음엔 더 나은 프로그램과 준비로 손 선수님 같은 다양한 분들과 교류할 기회를 만들어 봅시다. 이윤정 대표도 미소 지으며 거들었다. 동의합리 패션, 미술, 스포츠, 무용, 결국 모든 창의적 활동이 함께 어우러지는 자리를 만들면 그 자체가 커다란 예술 작품이 될 수 있죠. 그 사이 스태프 중 한 명이 조용히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말씀 중에 죄송합니. 아까 규정 때문에 오해가 있었던 저희 스태프들에게도 마이크 한 번만 기회를 주세. 저희가 준비한 제안이 있습니다. 주초에 측이 고개를 끄덕이자 스태프가 말을 이어갔다. 저희는 앞으로 초청 연사 소개 지침서를 만들고 사전에 모든 참석자들에게 공유하려고 합니. 그리고 행사 시작 전에는 반드시 초청자 목록과 스태프 동선 확인을 공동으로 진행할 계획이에요. 보안과 편의를 모두 존중하면서도 서로에게 최소한의 예의를 지킬 수 있도록요. 그 제안에 관객들이 환호했고 손흥민 역시 힘차게 박수를 쳤다. 좋은 계획이네요. 이렇게 시스템을 바꾸면 다음부터는 혼선도 줄고 모두가 더 편안하게 교류할 수 있을 거예요. 행사장 뒤쪽에서 이를 지켜보던 기자 몇 명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기사 제목을 바꿔야겠는데요? 처음엔 스캔들성으로 갈까 했는데 이제는 행사 중 발생한 갈등, 의미 있는 개선으로 이어져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손흥민이 그냥 스타 플레이어가 아니라 제대로 된 소통 아이콘 역할을 해줬네요. 사과와 제안이 오간 뒤 행사는 더욱 온화하고 협력적인 분위기로 흘렀다. 누구랄 것 없이 패널들이 서로를 소개하고 존중하는 대화가 이어졌고 스태프들도 무대 뒤에서 협력하며 행사를 정리해 나갔다. 마지막 폐회식 시간, 한영탁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이번에는 꽤나 차분하고 진솔한 목소리였다. 오늘 많은 분들의 협조 덕분에 심포지엄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 중간에 크고 작은 불편과 문제가 있었으나 그 과정을 통해 저희가 배운 점도 큼리 예술과 스포츠가 함께할 때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또 제대로 된 소개와 존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손흥민 쪽을 향해 눈인사를 하자 손흥민도 미소로 응답했다. 정말 감사드립니. 내년에도 혹시 이런 자리가 있다면 스포츠 분야와 연계해서 더 즐겁고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해 보겠습. 그리고 저 역시 제 분야에서 예술적 감성을 더 살려 관객들과 소통하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관객석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장내 여기저기서 저도 다음 행사 꼭 오겠어요. 스폰서들도 이제 마음 놓고 지원할 것 같아. 같은 긍정적 반응이 이어졌다. 곧이어 한여름 스태프가 무대로 나와 작은 목소리로 안내했다. 마지막으로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저희가 발전 방향 설문을 나눠드릴 예정입니. 운영팀은 이 의견을 바탕으로 차기 행사를 개선하겠습니다. 이렇게 공식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자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다. 많은 이들이 손흥민에게 다가가 사인을 요청하거나 사진을 함께 찍으려고 줄을 섰다. 그는 친절하게 응해주면서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 어떠셨어요? 불편하시진 않았나요? 하고 안부를 물었다. 아, 전 너무 즐거웠어요. 처음엔 분위기가 살벌했지만 결국 다들 좋은 결말을 맺었잖아요. 다음에도 꼭 와주시면 좋겠어요.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웃었다. 네, 저도 여러모로 배운 게 많습. 이런 자리가 더 자주 열려서 예술과 스포츠가 더 활발히 협업하는 기회가 많아지길 바랍니다. 그때 한영탁이 조심스럽게 옆으로 다가왔다. 손 선수님, 오늘 정말 죄송했고 감사했습. 제 태도가 잘못됐다는 걸 분명히 깨달았어요. 사실 전 제 직함과 명성에만 매달려서 모든 게 제 뜻대로 움직여야 직성이 풀렸어요. 그런데 그게 결국 행사를 망치는 길이었죠. 손흥민은 가볍게 그를 바라보았다. 누구나 실수는 합니. 제가 낯선 환경에서 긴장하면 경기장에서 내 플레이가 안 나온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다시 팀워크를 회복하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하느냐 아닙니까? 오늘은 그런 면에서 의미가 있던 날이라 생각해요.
정말 고맙습. 저도 다음 행사에서는 손 선수님이 말씀하신 정확한 소개와 상호 존중에 더 많은 비중을 두겠습니다. 함께 노력하면 훨씬 좋은 무대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은 가볍게 악수를 나눴고 주변에서 이를 지켜보던 스태프들과 관객들이 환호했다. 마치 축구 경기에서 결정적인 골이 들어간 후 팀원들이 서로 얼싸안는 순간처럼 따뜻한 공기가 돌았다. 마지막으로 행사장 출구로 걸어가던 손흥민이 카메라를 들이대는 몇몇 기자에게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보여드리고 싶었던 건 제가 스포츠 선수이기도 하지만 소통과 협업의 가치를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 예술 분야든 다른 분야든 우리 모두가 서로를 제대로 알리고 존중한다면 얼마나 많은 가능성이 피어날지 몰라요. 여러분도 언제든 이런 행사가 있다면 참여해 주세요. 그리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작은 관심이 큰 변화를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자 한 명이 재빠르게 물었다. 손 선수님, 혹시 앞으로 예술 관련 프로젝트에 참여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기회가 된다면요. 뮤지컬, 공연, 전시,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과 만나고 싶어요. 또 혹시 다른 예술가분들이 스포츠에 관심이 있다면 서로 배울 수 있는 교류도 환영이고요. 항상 제 문은 열려 있으니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 말에 여러 사람이 즐겁게 웃었고 찍히는 카메라 플래시가 연달아 터졌다. 마지막으로 그는 조용히 행사장을 빠져나갔다. 주최 측과 관객은 그를 배웅하며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 하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제 행사는 끝이 났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로비와 인근 카페에 모여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결국 큰 갈등이 있었지만 그걸 계기로 좋은 변화를 모색하게 됐으니 다행이야. 이런 식으로 배우고 바뀌면 다음 심포지엄은 훨씬 멋지게 열리겠지. 손흥민 덕분에 우리가 놓치고 있던 기본 예의를 다시 생각하게 됐네. 예술 행사라면 더더욱 필요한 태도였는데. 말이야, 몇몇은 휴대전화로 영상을 편집해 SNS에 올리며 오늘 있었던 최고의 스토리, 손흥민의 정확한 소개 발언, 같은 문구를 첨부했다. 순간적으로 수백 개의 좋아요와 댓글이 달렸고 사람들은 링크를 주고받으며 이거 꼭 봐야 해. 이 영상을 보면 행사 분위기가 한 번에 바뀌는 순간이 확 느껴진다. 며 서로 공유했다. 한편 행사장 구석에서 남아있던 스태프들이 무대 정리를 끝내고 마지막으로 스피커와 마이크 장비 상태를 점검했다. 그중 한여름 스태프가 헤드셋을 내려놓으며 정말 오늘은 잊지 못할 날이 될 것 같아. 손 선수님이 아니었으면 이렇게까지 문제를 직시하지 못했을 거야. 우리 내부 운영 방침을 고쳐야 하는 건 확실하네. 라고 말했다. 옆에 있던 스태프가 창밖을 보며 부드럽게 웃었다. 그래도 이제 알았으니 다행이야. 사람을 대할 때 기본적인 예우가 얼마나 중요한지, 준비 과정에서의 소통이 왜 필수적인지, 앞으로 우린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다음 행사 땐 손 선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게 정확하고 풍성해지도록 함께 힘내자. 그 순간 건물 밖으로 나가는 유리문 너머 환한 햇살 아래 걸어가는 손흥민의 뒷모습이 보였다. 그는 모자를 쓱 쓰고 가벼운 걸음으로 행사장을 떠나고 있었다. 스태프들은 그를 보며 저마다 속으로 다짐했다. 언젠가 또 만난다면 더 나아진 모습으로 모셔야지. 그날 밤 여러 매체와 개인 SNS에는 이번 심포지엄에 대한 기사와 글이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 대부분의 반응은 갈등이 있었지만 결국 정확한 소개의 중요성을 깨닫고 다음을 위해 개선점을 찾았다는 긍정적인 마무리였다. 무엇보다도 손흥민이 남긴 말 한마디가 큰 화제가 되었다. 사람을 대할 때 먼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제대로 소개하고 존중해 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협업의 시작이다. 행사 이후 일주일이 지나 주최 측은 공식 홈페이지에 공지문을 게재했다. 앞으로 모든 초청 연사를 위한 상세한 소개와 지원 가이드를 마련하고 스태프 교육을 강화하겠습. 저희는 이번 경험을 통해 더욱 성숙한 심포지엄 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 공지문 아래에는 수많은 댓글이 달렸고 많은 이들이 응원합니다. 다음 행사는 꼭 현장에서 보고 싶어요. 라는 반응을 보냈다.
그러던 중 손흥민이 소속된 에이전시에서 SNS를 통해 이번 심포지엄 참여는 매우 소중한 시간이었습. 스포츠와 예술의 경계를 넘나드는 협력을 계속 응원합니. 다음 행사에서는 더 멋진 시너지 만들길 기대하겠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올리자 수천 개의 댓글이 달리며 화제가 되었다 한 댓글이 눈에 띄었다. 우리는 종종 큰 문제만 해결하려고 달려가지만 실제로는 사소한 예의와 소개가 모든 갈등의 시작이기도 해결책이기도 하다. 손흥민 선수의 말처럼 누구든 서로 제대로 알고 존중해주면 갈등이 훨씬 줄어들 것이다. 사람들은 그 댓글에 공감하며 수많은 좋아요를 눌렀다. 그리고 몇몇은 친구들에게 이를 공유하면서 다음에 우리도 이런 행사 있으면 같이 가보자. 변화가 실제로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직접 확인해보자. 라며 미래를 기대했다. 결국 한 사람의 올바른 지적과 이를 받아들이려는 주최 측의 태도 변화가 이 예술 심포지엄의 전체 분위기와 방향성을 바꿔놓았다. 그리고 그 과정을 지켜본 관객들과 스태프 패널들은 서로에게 다짐했다. 앞으로 누군가를 초대할 때는 그 사람의 이름과 역할을 제대로 소개하고 충분한 배경 정보와 예의를 갖추자. 그것이 소통의 시작이자 협업의 밑바탕이니까. 행사는 그렇게 마무리되었지만 많은 이들에게 오래도록 회자될 만한 기억을 남겼다. 그리고 손흥민 역시 스포츠 스타를 넘어선 소통의 아이콘이 되어 한국 예술계와도 특별한 연결고리를 맺게 되었다. 멀어져 가던 그의 뒷모습을 기억하는 이들은 훗날 이렇게 회상하곤 했다. 그날 그는 우리에게 정확한 소개와 존중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 줬다. 그게 바로 예술과 스포츠, 그리고 인간 사이의 진정한 교류가 시작되는 지점이었다고. 그리고 이 이야기를 전해 듣는 사람들은 또 한 번 깨닫곤 했다. 다음에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우린 조금 더 나아진 모습으로 조금 더 빠르게 서로를 알아보고 배려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글을 읽는 여러분께도 제안하고 싶다. 혹시 주변에서 누군가를 소개하거나 초대할 일이 있다면 그 사람의 이름과 업적, 그리고 어떤 기대를 품고 있는지 제대로 알려주시라. 그리고 관심을 갖고 귀 기울여 달라. 그렇게 시작되는 작은 변화가 생각보다 훨씬 큰 변화를 만들어낼지 모른다. 지금 이 순간을 계기로 여러분이 마주칠 다음 이야기는 더욱 깊고 풍성해지길 바란다. 그리고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다음에 또 어떤 일이 펼쳐질지 기대해 주시고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세요. 아마 여러분이 언젠가 직접 이런 개선된 현장을 목격하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지신레스넌